안녕하십니까. 농촌노예 멘토 김현일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 정시농어촌 전형 파헤치기의 숭실대 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숭실대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1월 3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학회자 발표는 2월 6일입니다. 보면은 이제 과거 선발 현황을 보면은 일단 이제 숭실대가 22학년도까지는 이제 수능 70에 서류 30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실은 입결에서 좀 달랐죠.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제 23학년대부터 작년이죠. 수능 100으로 가다 보니까 시중에 입결의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보면은 일단 23학년도에 수능 100, 그래서 이제 모집 인원은 이제 78명,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 100 가나다군에 모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원 변동 없이 78명. 그래서 인문이 38명, 자인이 40명인데 일단 인문 가나다, 그래서 이제 가군에 32명, 나군에 4명, 그리고 이제 다군에 2명입니다. 자연기를 보면은 가군에 5명, 나군에 3명, 다군에 30입니다. 그래서 총 78명 변함없이. 그래서 경쟁률 등을 보면은 이제 22년, 23년을 비교하면은 이제 재작년, 작년,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3.26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7.2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자연도 4.5에서 작년에 이제 9.6.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그 전까지 23년도 전까지는 수능 70에 서류 30이었습니다. 서류가 뭐냐면 학종, 자소서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애들이 실제로 이제 귀찮아했다는 거죠. 성적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률이.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능 100으로 전형반이 바뀐 다음에 부담을 없자는 거죠. 자소서 쓰고 뭐 학생부 반영이 성적 반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있어서가 사실 22학년까지는 그 영향이 크겠는데 수능 100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 확실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적도 이제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인문은 어쨌든 21학년도에 이제 83에서 이제 81,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80.93. 자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낮았습니다. 76% 정도에서 작년에 좀 이제 80% 쪽으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위과하고 이제 아래과하고 사실은 이제 70, 6, 7까지.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워낙 이제 자연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점수 사실은 이제 보면은 78까지 가지 그 밑에까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80점 기준으로 이제 위과는 81 정도 이 선에서 형성되고요. 거의 입결 부분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80% 내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학과별, 그러니까 이제 계열 보세요. 인문에서 이제 모집 인원과 이제 경쟁률 좀 추이를 보면은 숭실대 자연계를 먼저 보면은 일단은 지금 건축학, 건축공학이 이제 2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입결 현황을 경쟁률 보면은 지금 21학년대 5대1, 22학년대 이제 5대1에다가 이제 작년에 9대1 확실히 이제 경쟁률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과 3명을 모집하는데 변함없이 인원은 변동이었고 경률을 보면은 21학년대 이제 4.67에서 이제 22학년대 5.34. 작년에 8대1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융합 전공 3명을 모집합니다. 경쟁률에 있어서 이제 21학년도에 3.33에서 재작년에 4.33, 작년에 5대 1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는데 예, 그래도 이제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미디어 학부 2명을 모집합니다. 경쟁률은 21학년대 5.5에서 재작년에 3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크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9.5.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과 2명입니다. 똑같이 이제 인원의 변동이 없는데, 이제 경률을 보면은 21학년도에 이제 4.5에서 22학년도 4대1,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8대1.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보면은 2.33에서 4, 작년에 9.33으로 상당히 이제 경률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신소공학과 3.0, 그 다음에 22학년도에 5.5, 작년에 5.5대1.
예. 그리고 이제 전기공학과 21학년도에 3.5에서 22학년도에 6.0, 작년에 이제 9.1, 9대 1. 그 다음에 정보통계 3명을 모집하는데 3.0, 그 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3.67, 작년에 6.67.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2명을 모집하는데 22학년도에 5.5에서 작년에 12대 1. 그러니까 보면은 자연계가 21, 22, 23년 때 작년에 22학년 대비 경쟁률이 상당히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결 부분도 예상으로 사실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인문을 보면은 자연은 앞으로 요거 인문을 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인문을 다시 보면은 인문은 경영이 5명을 선발합니다. 변함없이 인원인데 경쟁률은 작년에는 3대 1이어서 2.6대 1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문학과가 이제 2명인데 20학년대 자 2.5대 1인데 작년에 이제 4.5대 1. 그리고 이제 법학과 4명 가장 많이 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학과가 3.25였는데 7.75대 1로 예, 상당히 경쟁이 높아졌죠. 그럼 불문이 2.5였는데 6.5. 그리고 사학이 3.0였는데 10대 1로 엄청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입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예상보다 좀 경쟁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외과 3.5였는데 6.5.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과 2.5에서 이제 5.5대 1. 그리고 행정학부 진짜 3대 1이 재작년에 3대 1이었는데 작년에 4.33. 그리고 이제 동문이 하위과에 나오는데 이제 거의 보면은 뭐 2.5, 2.5 가다가 작년에 8.5로 좀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위과는 좀 몰린 거죠. 예. 하위과지만 그다음에 영문이 마찬가지로 2.5였는데 작년에 지금 6.5.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이게 다군이다 보니까 이건 다군이 어쩔 수 없습니다. 크게 뭐 8대 1이었는데 작년에 19대 1.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숭실대 인문계열 동안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이과 경쟁률 모집단 인원 경쟁률 좀 비교를 해볼 거요. 이제 다음으로는 인문계열 영역별 좀 반응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보면은 이제 국어 35%, 그다음에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반응비를 좀 보통 이제 15% 낮으면 10%, 15%인데 이제 20%니까 좀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이제 한국사의 이제 등급별 점수를 보면은 이제 1등급이 200점 만점에 200, 그다음에 2등급이 194, 3등급이 180. 그러니까 극한 차이가 6점 좀 차이가 나죠. 예, 8점. 4등급 하면은 13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가 어찌됐든 그래도 3등급 내지 이제 2등급. 2등급 나오면 상당히 이제 우위를 좀 점하는 거고, 3등급 하면 좀 예매하고, 그 다음에 등급 맞으면은 사실 이제 좀 타격 있죠. 왜냐면 극간 차이가 있고, 영어에서도 비중 자체가 20%면은 낮은 건 아니니까.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문계에서 얘네가 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회계, 벤처, 약간 상경결죠. 이제 이쪽과 해당 학과는 수학 비중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35%. 예. 이제 국어가 25% 이제 줄고,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20%, 탐구는 이제 20%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숭실대를 이제 지원하는데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이제 수학 반응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유불리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경영을 좀 회계를 벤처공학과를 넣을 거냐 아니면 다른 이제 인문 계열을 넣을 거냐 부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1, 2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1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의생명 시스템학과, 화학공학과, 유기신소재, 파이어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가 이렇습니다. 국어가 20%, 수학이 이제 35%, 영어가 20%, 그다음에 과탐이 25%.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쨌든 자연계열에 비해서 이제 과탐 반응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등급, 한국사 등급은 이제 인문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제 영어 1등급이 200, 그다음에 2등급이 194, 3등급이 이제 180점, 4등급이 113 이렇게 극한 차이는 부분인 거고요. 다른 이제 자연계열 2 학과에서 이제 산업, 정보시스템, 건축, 건축공학과, 실내건축, 소프트웨어, 전자정보권, 이제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그다음 글로벌 비덕, AI 융합과, 융합특성학과. 이 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어 20%,
수학, 이제 화통, 미적, 기하. 그러니까 다. 그러면 탕구도 사탐이나 과탐이나 그냥 풀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산점으로 되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미적, 기하, 이제 수학에 있어서 미, 기하를 선택하는 5% 가산, 과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 가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무시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개 영역, 보통 이제 한 개의 영역에 뭐 과탐, 가산이 아니고 수학까지도 사실은 5% 가산, 과탐까지 5% 가산이면은 엄청 가산 10%니까 사실 영역. 실제로 봐도 환산해서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수학, 이제 영어, 이제 인문도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수학이 제가 봤을 때 수학에서 이제 인문계에서 애들이 사실은 등급을 점수 맞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사실은 인문에서 뭐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봐도 어차피 뭐 자연계들 싸움, 그러니까 자연계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수학하고 그러니까 다른 영역보다 수학하고 과탐을 얼마만큼 좀 더 잘 보냐에 따라서 자연계 내에서의 사실 가산점 부분에 또 오히려 뭐 인문보다 지원자보다는 더 그 자연계 내에서의 유불리가 좀 더 이 지금 수학과 과탐 점수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이 크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인문, 국어, 화자, 표점이 110에 61% 4, 그다음에 이제 수학, 화통 123에 이제 84에 이제 3, 그리고 이제 영어 3등급, 한국사 이제 1, 그다음에 이제 탕구, 사탐, 세지가 62에 96%, 사문이 이제 60에 80%. 그래서 이 학생들 보면은 사실 이제 국수영은 사실은 좀 특히 이제 국어는 좀 이제 점수가 안 나오고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사탐을 좀 잘 본 거죠. 이제 그럼에 불구하고 어쨌든 주육관이 사실은 이제 영어가 이제 3이면 좀 그렇고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받고 근데 대신 국어가 좀 많이 망친 거죠. 그래서 총 표점합은 361 그리고 100분이 이제 237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학생의 이제 지원 전략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희대 그리고 서강대를 그냥 과감하게 이 학생은 그냥 현역인데 넣겠다. 그리고 이제 숭실대 사보. 예. 그래서 안정전하고 그냥 경희대를 좀 타깃으로 하고 이제 서강대는 그냥 질른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사실은 이제 이 점수에 사실은 뭐 되는 점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강대, 숭실대보다는 이제 서강대 사실 넣지 말고 동국대나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데 이 학생은 그냥 과감하게 한번 넣겠다는 부분에서 이제 잡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숭실대 이제 사복을 합격했고 보면은 지금 이제 모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 거의 이제 뭐 교차 지원 학생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15위 충분히 그러니까 그얘기는즉슨 점수상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의 지원을 해도 아까 이제 안정이라게도 이 대학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쨌든 사실 추합으로 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점수상은 충분히 저 점수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충분히 합격 점수임에 불구하고 일단은 최초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일단 다군에 또 이제 애들이 이제 몰리고 사실 빠져나간다. 근데 실제로 봐도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리스트를 봤을 때 이쪽에 899 거의 9등까지 거의 8등까지는 그냥 의미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원하진 않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밑에 대학 이쪽에 9에서 얘들 어차피 지원을 한다 해도 어차피 다른 대학이 충분히 동대나 이제 경희대 일부 도망갈 수 있는 가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보는 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자연계 학생들 사례를 보면은 국어 화자 이제 114에 이제 71%, 수학 이제 기하에 127에 이제 90에 2%, 영어 3, 한국사 1, 그다음에 이제 과탐, 화학 57에 74%, 이제 생명 57에 69. 이 학생도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어느 정도 지금 한 학생은 나머지가 성적이 정말 안 나온 거죠 생각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모의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다가 수능 때 당일날 사실 안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이 이제 표점이 355점에서 이제 100분이 이제 233. 그래서 실제 이제 지원 전략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숭실대 이제 가군의 건축공학회에서 넣고 이제 세종대 그리고 아주대.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지원했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점수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군 다군을 배치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좀 들어가고자 하는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숭실대 그냥 세종대 그냥 무난하게 어떻게 잡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숭실대 이제 가군에서의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랭킹 이제 모의지원 5위였는데 딱 봤을 때 이제 뭐 충분히 점수상으로 가능. 왜냐면은 지금 뭐 모의지원에서 저쪽 이쪽 900 환산돼서 903점은 어차피 지원을 할 학생도 아니고 그냥 897도 그렇고 딱 881, 880, 879 정도 선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보면은 충분히 이제 점수 과거에 점수라고 했을 때 들어온 점수고 충분히 뭐 2명이고 뭐 혹시 이제 그 점수에서 이제 다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이제 군으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뭐 무난하다 부분에서 소신껏 지원해도 무난하다. 그리고 안정조 잡았기네. 그렇게 해서 지원 전략을 짜서 이제 청주를 합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농어촌 정시 파헤치기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